자, 오늘의 주제는 사랑니 꼭 뽑아야 되는가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과의사가 한 번이라도 뽑는 걸 권유한 적이 있다 하면은 뽑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제 끝난 건가요? 아니 이제 결론 나왔으니까 이러고 인트로 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감사합니다. 뭐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사랑니 발치가 치과 운영에 도움이 거의 안 되죠. 쓰는 버나 인력, 소독비 생각하면은 신경 손상에 이른 그런 소송이나 그런 안 좋은 일까지 생각하면 안 뽑을수록 이득이다. 두 번째는 꼭 뽑아야 되나요? 이렇게 여쭤보실 때는 사실 답정너 경향이 있잖아요. 의료진이 할 수 있는 답은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그래도 꼭 뽑으셔야 됩니다. 두 번째는 지금은 안 뽑으셔도 되지만 불편하시면 뽑으셔야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뽑아도 되는 경우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뭘까요? 굳이 위아래 사랑니가 아주 깔끔하게 잘 나서 이제 저작 기능을 잘 하는 경우, 양치질이 잘 돼서 거기에 썩을 요인이라던가 염증이 생길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뽑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. 하나만 잘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 게 아래가 막 누워버리면 그 잘난 위마저도 점점 더 내려오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, 교정적으로 이득이 있을 때,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두 번째 큰어금니를 이제 빼는 경우도 있거든요. 사랑니가 이제 잘 나서 그 기능을 대체할 경우, 흔한 경우는 아니고 진단이 잘 된 경우에. 세 번째, 굉장히 희박한 경우지만 그 사랑니 뿌리가 신경과 근접하다 못해 아예 그냥 다리 사이에 이제 감싸고 있어서 신경에 대한 그런 위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뽑는 이득보다는 이제 뽑아서 생기는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뽑기보다는 더 맹출하게 기다리거나 좀 증상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. 이런 경우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. 거의 어지간하면 뽑는 게 낫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뽑는 이유는 뭔가요? 첫 번째는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. 그 치아의 머리를 이제 치관이라고 하는데 치관주의염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잇몸에 묻혀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. 거기가 붓고 피나고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그런. 두 번째는 이제 충치. 문제는 사랑니만 썩으면 괜찮은데 보통 썩는 게 이제 음식물이 껴서잖아요. 그러면은 그 사랑니로 인해서 그 앞에 어금니까지 같이 썩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썩는 부위가 그 잇몸 하방. 그쵸. 그러니까 소위 치료하기 어려운 부위. 없는 이만 못한 경우가 되기 쉽기 때문에 썩기 전에 그냥 발치. 세 번째는 뼈에 묻혀 있다가 점점 이제 올라오는 길에 신기하게 이제 앞에 치아에 뿌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. 길을 나오려고 그 뿌리를 녹여버린다고. 자기가 나오려고? 그러니까. 네 번째,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제 뼈 안에 이제 묻혀 있다가 오랜 세월 있다 보면 이제 주머니화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물혹이 되는 거죠? 그렇죠. 뼈 안에서. 또 환자분께 물혹이라 그러면 이 뭔 개소리야! 미리 뽑았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굳이 그걸 묵혀뒀다가 그렇게 주머니가 되는 걸 놔둔다. 아주 전형적인 호미로 먹을 거 가래로 먹는? 맞냐? 다섯 번째는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 임신 시기에는 이제 어떤 치과 시술을 받기 좀 까다로운 경우, 이렇게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사랑이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애들을 미리 제거하는 게 나을 수 있겠죠. 18세에서 24세에 사랑니 뽑기에 적정한 시기라고들 하잖아요. 뼈가 말랑말랑할 때 빨리 뽑는 게 나을 수 있겠다. 그러니까 미리 어차피 뽑을 거면 뽑기 용이할 때 뽑자. 많이 듣는 질문인데 사랑니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, 오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어떤 연예인이 사랑니 뽑고 뭔가 턱이 갸름해진 것 같아요.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뽑아서 그런지 더 갸름해진 턱선을 뽐냈다 이런 식으로. 기자분께서 사랑니 뽑아보셨죠? 저는 홍쌤이 느끼기엔 어땠어요? 턱이 진짜 갸름해지던가요? 나이 먹으니까 더 찌면 쪘지 갸름해지진 않던데. 오히려 사랑니 자체가 이제 턱
뼈 안에 이제 있는데 뽑는다고 해서 갸름해진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 턱이 갸름해지려면 겉쪽이 좀 줄어들거나 고릅수가 바깥에서 일어나거나 리모델링이 돼야 되는데 뼈 안쪽에서만 일어나는 좀 국소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 겉에까지는 전혀 뭐 붓잖아요 처음에. 부었다가 이제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오. 그때 또 막 사랑니 뽑아서 피나니까 막 아프니까 밥도 안 먹고 막 죽 먹고 이러니까 좀 홀쭉해졌을 때 야 너 살 빠졌다. 나 좀 가름해졌어? 오.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뽑으면 턱이 갸름해진다. 오해하진지 X. 사랑니를 뽑아서 그걸 나중에 어금니가 빠졌을 때 뭐 어금니 대신에 쓸 수 있다던데 뭐 그런 게 나 어디서 봤는데 오. 이런 말씀을 종종 들어요. 저도 최근에 진짜 들은 그 문의사항 중 하나였는데, 아니 우리 아버님이 임플란트를 했는데 자가치아를 이제 이식하는 수식이 있다는 건 알았다. 그랬으면 사랑니 안 뽑고 임플란트 대신 심었으면 돈도 아끼고 얼마나 괜히 뽑았다 괜히 뽑았어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. 일단 사랑니가 깨끗하게 잘 나야 되고 뿌리에 뭐 휘어짐 없이 뽑는 과정에 있어서도 손상이 없어야 되고 심고자 하는 곳에도 염증 반응 없이 아주 깔끔하고 뽑은 치아와 이게 잘 맞아야 되고 이게 맞아야지 진짜. 코드가. 근데 맞기가 쉽지가 이 않지. 도킹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맞아야 될 거 아니야. 이 코드가 그렇지. 이거 뿌리 모양이. 시술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적고 실제로 심는다고 하더라도 성공률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 존경하는 우리 이승정 교수님 어시스트 서다 보면은 제가 지방 어디서 올라왔는데 교수님 방송 보고 올라왔다. 맞아 그런 분들이 많지. 내 치아 임플란트 말고 내 치아 심고 싶다고 하는데 그 대가이신 교수님마저도 이거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. 진짜 그런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. 그러니까 사람이 뽑는 거에 대해 아깝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다. 뭐 그런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뭐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막연하게 기대하시고 이것 때문에 사랑니를 뽑기 싫어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사랑니를 뽑아서 나중에 어금니 대신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가능성이 너무 적다.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랑니를 안 뽑겠다라는 이유로는 충분치 않다. 마지막 세 번째. 사랑니가 이제 밀어가지고 앞에 이가 좀 이렇게 삐뚤어진 것 같다. 저도 많이 들었어요. 혹은 사랑니를 이제 뽑고 났더니 이제 뒤에서 지지해주는 게 이제 없어져가지고 이게 흐물흐물해져서 약간 이 사이가 벌어진 것 같다. 그 얘기도 들어봤어요. 이게 뭔가 시기적으로 얼추 맞아서 그런 거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X. 아니다. 치아들이 어디 뭐 요플레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딱딱한 뼈 안에 이제 그게 이렇게 민다고 쭈루루룩 도미노처럼 이제 쓰러질 만큼의 지지력이 없는 상태도 아닐 뿐더러 통계적으로도 병인론적으로도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. 뽑아서 뒤로 이제 이 사이가 벌어진다 이런 거는 더더군다나 없다. 뭐 교정적으로 이제 뒤로 밀 경우에 이제 방해물이 될 사랑니를 미리 조기에 발치하는 경우가 있었으면 있었지. 오늘의 결론? 뽑자 하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뽑자 다 이유가 있어서. 자, 오늘은 이렇게 사랑니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봤어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죄송합니다.